이번에는 와이드뷰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도 그럴 것이 6월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이기도 하고요. 네. 6월 6일 현충일 또 6.25 전쟁 기념일까지 이렇게 본다면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그리고 또 보훈을 하는 그런 달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국가보훈처 충북 남부보훈지청의 우동교 지청장을 모시고 이 보훈의 의미 그리고 우리 지역 보훈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국가보훈처 충북 남부보훈지청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그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데 많은 또 애를 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충북 남부보훈지청은 경상북도 11개 시군 중에서 청주시를 포함해서 보훈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등 5개의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청에서는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국가용자분들이 영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매월 보상금도 드리고요. 또 의료나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댁을 방문해서 재가 복지시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국가용자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르고 또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보훈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 고장 현충시설 탐방 등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 계시는 모든 보훈 가족들의 주요 업무들 또 편리 이런 것들 다 업무를 총괄하신다는 얘기죠? 예. 네. 지금 현재 보훈 가족, 보훈 대상자는 모두 몇 분 정도 될까요? 충북에? 네. 우리 지역 충청북도에는 총 7만 6천여 분의 보훈 가족이 계십니다. 이 중 국가용자 본인은 1만 7천여 분이 계시고요. 네. 유족은 5만 9천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 대상자의 범위도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일제시대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분들이 계십니다. 네. 또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참전유공자, 또 훈장을 받으셨던 무공수훈자, 또 전쟁에서 상해를 입으셨던 네. 우리 국가용자 등이 계십니다. 이 외에도 3.15와 4.19 혁명에 참전하셨던 민주유공자, 그리고 특수임무를 수행하시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셨던 특수임무 유공자, 또 고엽제 질환자를 앓고 계시는 분들과 평소에 나라의 부름을 맡고 국토방위에 헌신하시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신 그러한 분들도 저희 보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네. 국가보훈처의 충북 남부보훈지청인데 경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충북 남부보훈지청에서 나오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고령이시다 보니까 많은 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훈 대상자들께서는 현재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네. 우리 지청에서는 우리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보훈 대상자가 또 6.25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평균 연령이 90세가 다 되어 가셔가지고 네. 어느새 그렇게 되셨군요. 고령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청에서는 이분들이 영예롭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국가용자와 유족들에게 매월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용자 본인과 또 자녀에게는 대학교까지 교육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또 보훈 특별 고용을 통해서 취업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보훈가족에게는 아파트를 또 우선적으로 공급해드리고 있고 또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이신 분들에게는 댁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드리고 또 빨래도 해드리는 그러한 재과 복지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과 가까운 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 장례 지원은 물론 또 이분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지청에서는 보훈 대상자의 개별 여건에 맞춰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보니까는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뭐 이달의 인물이라고 해서 이제 독립운동가, 전쟁 영웅 이런 걸 좀 선정을 하던데 이번에는 어떤 인물이 선정이 됐습니까? 네.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운동가와 전쟁 영웅의 공헌을 알리고 또 선양하기 위해서 매달 독립운동가와 전쟁 영웅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6월에 독립운동가로는 60만세 운동을 주도하신 권오설, 이소노, 박내원, 이동환 선생님이 선정되셨습니다. 60만세 운동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의 장래일인 1926년 6월 10일에 일어난 만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3.1 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서 거행한 제2의 만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세를 주도하셨던 권오설 선생 등 네 분께서는 이러한 제목으로 옥고를 또 치르셨고 네. 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분의 공로를 인정해서 이분들의 각각 공구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 6월 달에 전쟁 영웅으로서는 6.25 전쟁 때 대한해협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백두산함이 선정되었는데요. 네. 이 백두산함은 6.25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49년 10월 달에 해군 장병과 또 가족들이 모은 성금과 또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으로 와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해군의 최초의 전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함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동해 쪽 대한해협 근처에서 나타난 적 수송선을 발견하고 이를 격침시켰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당시에 유엔군 해양교통로도 보호를 하고 또 부산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전에서 우리 백두산함 승조원 두 분이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분들의 공헌을 기려서 1계급을 특진시켰고 또 각각 물지 무공훈장을 추서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그래도 이렇게 추서를 받으셔서 네. 그나마도 좀 위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지금 현충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을 돌아보는 거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저희 시청 관내에는 현충 시설로 지정된 곳이 총 8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시설이 23개소, 또 국가수호와 관련된 시설이 63개소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가수호와 관련이 있는 청주시 충원탑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청주시 충원탑은 서원구 사직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6.25 전쟁 때 청주시 시민들은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군이 침략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 지역 출신 많은 젊은이들은 3년의 전쟁 기간 동안에 수많은 전투에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사망도 하시고 부상도 입으셨습니다. 3년이나 그러셨군요. 네. 예. 그래서 충원탑은 이렇게 6.25 전쟁 때 전사하신 청주시 출신 전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또 그분들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서 1955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년 6월 6일 이곳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충북 지역 다른 시군에도 해당 지군 출신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추문탑이 건립되어 있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시민들께서는 충원탑을 방문해서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을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말씀하신 청주의 충원탑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이제 충원 시설, 현충 시설을 한번 탐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올해는 보훈의 달 행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코로나19 여파로 저희 보훈의 달 행사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부 기념일인 현충일 추념식과 6.25 기념식은 참석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거행할 예정입니다. 또 자체 추진 행사도 코로나19를 감안해서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저희가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주요 오프라인 행사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호국 보훈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어린이 보훈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우리 고장 전쟁 영웅과 현충시설 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관내 경찰서와 소방서에 우리 지청이 준비했던 그런 커피차를 가지고 가서 민생 안전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이분들을 또 위로하고 또 저희 보훈제대도 안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커피차도 있군요. 예. 온라인 행사도 있다면서요? 예. 네. 그리고 온라인 행사로는 저희 기관 SNS를 활용을 해서 6월 한 달 동안 6월의 퀴즈, 유퀴즈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또 재미있게 보훈 정보를 알리는 그런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현충일인 6월 6일 10시에 또 기억한다는 의미를 담은 6610 캠페인을 개최를 해서 행사 참여를 독려하거나 그런 글이나 그림을 게시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 온라인 행사로는 온 오프라인 행사로는 네. 코로나19나 또 생업 등으로 또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우리 국가용자분들을 찾아뵙기 어려운 우리 보훈가족들의 신청을 받아서 네. 저희 보훈 공무원들이 직접 해당 모욕을 찾아가서 참배해드리는 마음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런 행사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에서 다양하게 보훈 행사를 준비했는데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시민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청장님께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 예. 근무를 하시잖아요. 네. 평생을 이렇게 근무를 해오시면서 느끼는 점이 아주 크실 것 같은데 어떤 게 그러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간 보훈공무로 한 30년 넘게 근무해오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이 또 영예롭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또 보훈 정책도 수립하고 또 지원을 할 때 많은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올 1월에 청주에 왔습니다. 이곳 청주 지역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의암 손병희 선생님이나 또 단재 신채호 선생 등 의인과 열사를 다수 배출한 충절의 고장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어려울 때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국가용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평소에 국가용자 명패에 달아드리기 때나 아니면 재가복지 위문을 통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분들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 이분들의 공헌을 널리 알리고 또 명예를 선양해서 호국보훈 정신을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가용자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지역사회부터 존경을 받고 또 영예롭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청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군요. 예. 1월에 오셨군요. 예. 모든 것들이 더 새롭기도 하실 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호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하지만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될까요? 네, 사전적 의미로 보호는 공헌에 보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든든하게 책임진다는 그러한 정책이나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발현해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발전케 하는 그러한 국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러한 보훈을 널리 알리고 또 기억하는 날이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네. 그래서 6월은 6월 1일 의병의 날로부터 6월 6일 현충일, 또 6월 25일 6.25 전쟁,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달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또 기억하고 또
또 기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1963년부터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을 해서 범정부적 차원의 보훈 행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에는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의 용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또 이분들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국가 유공자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럼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모든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기리는 날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또 드높이고 또 그분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국가의 용자와 보훈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에는 집집마다 주기를 개항해 주시고요. 또 10시에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서 또 묵념을 하시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충북 남부보훈지청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든든한 보훈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잔여 백신은 발생 즉시 소진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업체가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 노동지청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증평군에 택시 경찰대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치안 서비스를 메워주며 지방자치 우수 사례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충주 옛 공설운동장이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운동장을 철거하고 복합체육시설과 공원이 조성돼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최근에 A형 간염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지난 4개월 동안 전년도에 3,900명이 발생했는데 46%인 1,800명이 이미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A형 감염이 네. 급증한 이유는 올해 초에 유통된 중국산 조개젓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9년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염된 조개젓 때문이었습니다. A형 간염의 증상 궁금하실 텐데요. 네.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발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으실으실하고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잘 체크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 위생 관리, 손 씻기 꼭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합니다. 네, 먹는 것도 한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5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